KMC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28살이죠. 다른 신입들과 달리 특채로 입사했다고 하는데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출근 시간은 정확히 9시인데 민석은 9시 10분쯤 여유롭게 나타났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 커피부터 마시더라고요. 같은 날 입사한 윤세영은 8시 30분에 이미 자리에 앉아 업무 매뉴얼을 읽고 있었어요. 성실해 보이는 인상에 말투도 정중했죠. 민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영이, 민석 씨,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 미리 봐두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자 민석은 어차피 듣게 될 텐데 뭐하러 미리 봐요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나영철 팀장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쉰한 살의 중간관리자로서 이런 신입사원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민석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신입들은 첫 주 정도는 긴장하고 눈치를 보는데 이 친구는 마치 자기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했거든요. 강민석 씨, 잠깐 오세요. 팀장이 부르자 민석은 의자를 삐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일정표예요. 다음 주까지 각 부서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영 시큰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눈빛에서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민석의 행동 패턴이 뚜렷해졌습니다. 오전 10시경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는 어김없이 사라져요. 오후 2시쯤 돌아와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업무보다는 인터넷 서핑에 더 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가끔 팀장이 업무를 할당하면 그거 내일까지 하면 되죠? 라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세영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민석이 미룬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안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민석 씨가 맡기로 한 자료 정리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라고 나영철 팀장에게 말하는 세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팀장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뭔가 껄끄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특채로 들어온 배경이 범상치 않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사내에서는 이미 민석에 대한 추측들이 돌고 있었어요. 저 친구 누구 아들 아니야? 특채치고는 너무 당당한데?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사팀에서도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전략기획본부장인 강재호가 직접 면접을 봤다는 것, 그리고 특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어요. 민석은 이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듯 했어요.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라고 세영에게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아니란 생각을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경수 회장이 현장 순시를 나선 날이었습니다. 63살의 이 남자는 KMC그룹을 일궈온 창업주로 원칙과 기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날도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전략기획본부에 도착한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자리만 비어 있더군요. 강민석의 자리였어요. 회장이 나영철 팀장에게 저 자리 주인은 어디 갔나요? 라고 묻자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깐 화장실에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예리했어요. 민석의 컴퓨터 화면에는 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포털 사이트가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부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회장이 다시 전략기획본부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직원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민석을 발견한 거예요. 오후 3시, 한창 업무 시간인데도 말이죠. 젊은 친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회장의 목소리에 민석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던 민석은 정장 차림의 나이 든 남자를 보고 어르신 직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회장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저는 백경수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는 어느 부서인가요?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민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저 전략기획본부 신입인데요. 점심 먹고 좀 졸려서 잠깐 누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말까지는 아니었지만 존댓말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톤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신입사원이면 배울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선배들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맡게 될 것 같네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민석입니다. 강민석 씨,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회장이 휴게실을 나서자마자 나영철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강민석이라는 신입사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친구 인사 기록을 가져다 주시고요. 전화를 끄는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편 민석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아까 그 어르신 꽤 친절하셨네라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세영이 민석 씨 혹시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묻자 그냥 직원 한 분이요. 나이는 좀 있어 보이던데 라고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나영철 팀장이 민석을 불러냈습니다. 민석 씨, 앞으로 근무 태도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특히 휴게실에서 낮잠 자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라고 가볍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의 첫 번째 큰 실수가 터졌습니다. 전략기획본부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석이 맡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날 아침 나영철 팀장은 민석에게 오늘 오후 3시에 대한화학 임원진과 미팅이 있어요. 시장 분석, 자료 마지막 점검 부탁드려요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후 2시에 발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종 점검하던 중 민석이 작성한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경쟁사 현황 부분에서 잘못된 수치를 입력해 놓은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민석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게 제가 확인을 좀 덜 했나 봐요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윤세영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더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수정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세영은 점심도 못 먹고 자료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죠. 민석은 그 옆에서 고생하네요라며 커피나 마시고 있었어요. 미팅 시간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세영이
밤새 준비한 새로운 자료도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프레젠테이션에서 몇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대한어학 측에서는 자료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강재호 본부장이 직접 나타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나영철 팀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본부장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석 씨, 본인이 맡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민석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 태도에서는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다고요? 본부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은 그건 하며 말을 흐렸어요. 세영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민석의 실수였지만 그 뒤처리를 자신이 떠안게 된 상황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가자 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건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세영은 야근을 하며 다음날 미팅 자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민석은 정시에 퇴근하면서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만 남겼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한편 강재호 본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잡한 심정을 달래고 있었어요. 아들의 실수를 지켜보는 심정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일과 사적인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었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중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시발점이었어요. 강민석 그 친구, 알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아들이래.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역시 특채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부장 아들한테 일 시킨 거야? 각자의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윤세영이 이 소식을 들은 건 화장실에서였습니다. 다른 부서 선배 직원들이 전략기획본부 신입 중에 본부장 아들이 있다더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보니 수긍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로웠구나. 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민석을 대하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답답함, 억울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편 백경수 회장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강민석이라는 신입사원 건입니다. 조사 결과 전략기획본부장 강재호 이사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호적 등본까지 확인했습니다. 특채 과정에서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고요. 회장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 친구가 휴게실에서 낮잠 자는 걸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신입이라도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날 오후 회장은
강재호 본부장을 불러냈습니다. 서로를 10년 넘게 알아온 사이였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재호 씨, 아들 문제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강재호 본부장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민폐를 끼쳐서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민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예요. 당신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사회 경험을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알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태도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본부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행동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호 씨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본부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답을 했어요. 회사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려 할 때 세영이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뭔 일이에요?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오늘 사내에서 소문이 돌던데요. 민석 씨가 본부장님 아들이라는 세영의 말에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럼 사실이네요.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들켰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오히려 비밀이 밝혀진 걸 시원하게 여기는 듯 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세영이 민석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동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처한 거잖아요. 그 순간 세영은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죠. 민석의 정체가 공개된 후 사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어요. 존댓말은 여전히 사용하지만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지적하거나 조언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영철 팀장이 가장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입사원으로만 생각하고 지도했는데 이제는 본부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애매했어요. 민석 씨, 이 자료 좀 하다가 말을 흐리기 일쑤였죠. 이런 변화를 민석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달랐어요. 역시 신분이 드러나니까 다들 함부로 못하네.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업무 태도는 더욱 느슨해졌고 지각이나 조퇴도 더 자주 발생했어요. 윤세영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민석이 세영 씨도 이제 알았으니까 편하시죠? 굳이 제 일을 대신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는 참기 어려웠어요. 편하다고요?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가 본부장님 아들인 걸 알았다고 해서 뭐가 편해져요?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나서지 말았어요. 라며 무책임하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며칠 후 터졌습니다. 민석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이번에는 중요한 회의 일정을 잘못 전달해서 클라이언트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더 심각한 건 민석이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올바른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민석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명백히 민석의 실수였죠.
그제서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때 세영이 폭발했습니다. 민석 씨, 이제 정말 한계예요. 본부장님 아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세영 씨가 왜 그렇게 흥분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민석의 태도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부장 아들이라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더 화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영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런 분위기 싫어요. 사표 낼게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강재호 본부장이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본부장은 민석을 찾아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민석아, 사표를 내겠다고?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민석은 아버지도 제 편이 아니시네요 라며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편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회피하고. 민석은 전 이런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투덜댔어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 본부장의 말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을 피하려 할수록 회사도 나도 망신이야. 그걸 모르겠어?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들 저를 본부장 아들이라고 흰 눈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윤세영은 민석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려 했습니다. 퇴근길에 민석을 붙잡고 민석 씨,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라고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책임지세요. 사표 내고 도망가는 것 말고 정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본부장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민석은 잠시 말없이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라며 돌아서 버렸죠. 다음 날 아침 민석의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강재호 본부장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표 반려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 민석은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며 반발했어요. 끝까지 버텨봐. 그리고 정말로 배워봐. 본부장의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 임원으로서의 냉정함도 있었죠. 민석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각오도 서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백경수 회장이 전략기획본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회장의 눈빛은 지난번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백경수 회장이 긴급 전사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이런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상황이었죠. 직원들은 저마다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강민석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뭐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 라고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의 기강과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어요. 최근 우리 회사 내에서 일부 직원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직업 윤리와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민석도 이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윤세영은 민석을 힐끗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특히 신입사원 중 한 명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민석 쪽으로 향했어요. 근무 시간 중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이 개인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혹은 특별한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강재호 본부장이 단상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회장의 말을 듣고 있었죠. 아들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누구든 회사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예외는 없습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신입사원 강민석 씨, 일어나세요. 강당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석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석 씨는 오늘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강당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또한 전략기획본부장 강재호 이사는 부하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경고 처분과 함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에 본부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 앞에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번 조치가 우리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마지막 말을 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KMC그룹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윤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괜찮아요?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정직 처분을 받은 민석은 3개월 동안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며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인 강재호는 민석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에서 일반 관리직으로 자천된 후 매일 늦게 퇴근하며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죠. 민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라며 여전히 남의 일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달이 되자 민석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각자 바쁜 일상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세영 씨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처음으로 동료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팀장님도 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정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 씨, 복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물류관리부 창고팀으로 배치 예정입니다. 창고팀이라는 말에 민석은 당황했어요. 전략기획본부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창고팀이요? 제가 거기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물품 입출고 관리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현장 업무 위주로 배정됐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진짜 일을 해야 한다는 실감이 났어요. 복직 첫날, 민석은 작업복을 입고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물류관리부 김 부장이 그를 맞았어요. 강민석 씨죠? 여기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각오는 되어 있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석의 대답에는 예전과 다른 진정성이 있었어요. 김 부장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좋습니다. 그럼 박 대리님과 함께 기본 업무부터 배워보세요 라고 말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고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먼지투성이 창고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거든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들죠? 박 대리가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민석은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하지만 할만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민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어요. 민석 씨, 오늘 입고된 자재 정리 좀 부탁해요라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즉시 움직였죠. 어느 날 우연히 윤세영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거예요. 민석 씨. 세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석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세영 씨, 안녕하세요.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세영은 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놀랐어요. 이제야 진짜 동기로 느껴져요라고 말하자 민석이 웃으며 저도 이제야 진짜 회사원이 된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입지도 좁게 만들고 강제오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이제야 사람다워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석은 창고팀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성실한 근무 태도와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로 동료들과 상사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김 부장은 민석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 팀이 든든해요라고 말할 정도였죠. 어느 날 KMC 그룹 연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올해의 우수 사원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민석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성장사원 부문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전략기획본부 윤세영 씨, 마케팅팀 이현우 씨, 물류관리부 강민석 씨입니다. 민석의 이름이 호명되자 동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민석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정직 처분을 받았던 자신이 이런 상까지 후보에 오르다니 말이에요. 올해의 성장사원상은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전략기획본부 윤세영 씨에게 돌아갑니다. 강당 안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석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쉬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세영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왜 저는 안 돼요? 라며 불만을 표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영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민석 씨 후보에 오른 거 축하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세영 씨가 받으시는 게 당연해요. 축하드려요라고 민석이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 씨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진짜 성장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민석은 고마워요. 세영 씨 덕분에 많이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경수 회장은 시상식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년 전 휴게실에서 낮잠 자던 건방진 신입사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이제야 사람 하나 건졌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석 씨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라고 맞장구 쳤죠. 시상식이 끝나고 민석은 창고로 돌아갔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 대리가 민석 씨 후보에 오른 거 축하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민석은 괜찮아요. 마저 끝내고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시상식에서 후보에 올랐다면서? 어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상은 못 받았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아버지 강재호도 아들의 변화를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현재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많이 배웠네라고 말하자 민석이 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창고 앞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민석 씨,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박 대리의 인사에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활기차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전략기획본부 쪽을 지나가다가 예전 자리를 봤어요. 새로운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는데 민석처럼 건방지지도 않고 세영처럼 너무 무리하지도 않으며 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 때 제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석은 잠깐 아쉬움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그리고 자신의 자리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백경수 회장이 창고를 둘러보러 나왔어요. 1년 전 휴게실에서 만났던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고 많으세요. 회장이 말을 걸자 민석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였어요. 요즘 어떤가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석의 대답에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석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회장님을 다시 뵀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KMC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민석도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찍 출근해서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회사원다운 회사원이 된 강민석이었습니다.